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크립토 로버의 트윗인데요. 베어마켓 지지자들은 22K를 목표로 외치고 있다고 트윗을 했습니다. 22K까지 하락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한 방향을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보통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작년 1월, 6월 많은 이들이 20K로 간다고 했지만 결국 다시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뚫고 알트코인들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오늘 브리핑도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의 풋콜 비율이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풋콜 비율은 옵션 거래에서 콜 대비 풋의 양을 측정하는데요. 상방에 베팅하는 콜 대비 하방에 베팅하는 풋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하락을 예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27일 금요일에 많은 양의 옵션 물량이 만기에 도달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옵션의 풋콜 비율은 0.78이며 이는 2022년의 최고치인 0.69를 넘어선 것입니다. 5월 27일에 만기되는 옵션에 대한 미결제 약정은 현재 58,431 비트코인 정도 되며 옵션 거래자들에게 최대의 피해를 주게 되는 맥스페인 가격은 34,000달러 정도의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주요 만기일에 맥스페인 가격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경향성은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더 빈번히 발견된다는 것을 예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옵션 거래에서 하방에 베팅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상황이기에 맥스페인 가격도 34,000달러로 높은 가격에 매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10으로 극단적인 공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급락 당시의 경우도 공포 탐욕 지수는 9 정도가 바닥이었는데 최근에 8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이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크립토 시장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려는 걸까요? 지난주에 자산시장이 충격을 준 것은 월마트와 타겟의 실적 미달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소매업체의 실적 조조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소매업체인 두 회사의 부진은 다른 회사의 수익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포를 유발한 것이죠. 월스트리트에서는 현재 미국 증시를 베어마켓에 진입하기 직전인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도 조금만 더 하락해도 공식적인 하락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이 형성된 상태이고요. 그런 미국 증시의 공포는 크립토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경제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들어서는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하락폭이 갈리기 때문인데요. 2000년, 2008년, 그리고 2020년은 경기 침체가 동반된 약세장이었고요. 이때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47% 정도 하락했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가 없었던 약세장의 경우 하락폭의 평균이 약 21% 정도인데 현재 S&P 500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폭이 정확히 21%라는 점에서 자산시장은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 증시는 지금 시점에서 하락을 끝내고 반등을 보일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로 들어선다면 지금까지 하락한 만큼의 하락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발표들이 다수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수요일 새벽 1시 20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그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장성에 타격을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연준 의장이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받은 타격에 대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롬 파월의 발표보다 더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5월 초에 있었던 FOMC 회의 기억나시나요? 당시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이번 한국 시간으로 5월 26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됩니다. 이미 지난 회의에 대한 회의록 발표인데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다 디테일한 부분이 공개된다는 점과 함께 그 이후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연준의 달라진 어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록 공개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목요일에는 다른 중요한 발표들도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는 1분기 국내 총생산 데이터와 함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둘 모두 미국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미국의 성장에 심각한 타격이 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연준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인 PCE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PCE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데요. 지난 3월 PCE 지수가 지난해보다 6.6% 상승하며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을 때 미국 증시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물론 이미 당시의 수치로 인해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죠. PCE 수치가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번과 같은 충격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또 다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니 꼭 챙기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야 할 다른 지표로는 달러 인덱스가 있습니다. 현재 2016년과 2020년의 고점을 이은 최선까지 눌림을 준 상태인데요. 만약 이 최선이 깨지면서 달러 인덱스 하락이 발생한다면 현재 붕괴 중인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 또한 존재하니 단 하나의 지표를 근거로 위험한 베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에서 공포 탐욕 지수를 적용한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붉은색이 짙어질수록 극도의 공포를 나타내는데요. 잘 보세요. 지난 차트를 되돌아봤을 때 공포 탐욕 지수가 10 근처에 극도의 공포를 보였을 때 예외 없이 좋은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2018년 말이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 직후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포 뒤에 더 큰 공포 단계가 있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말해도 그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포와 욕심으로 인해 전액 매수와 전액 매도를 반복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오늘의 가격이 바닥인 것 같고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것 같아도 조금만 분할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격이 너무 잘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 수백 배 더 오를 것 같아도 이미 충분히 올랐다면 조금씩 익절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를 경험하신 돈패밀리 분들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필요성을 뼈저리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빵 투자로 크게 물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을 기회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투자 시장은 기회로 넘쳐나며 크립토 시장은 아직 초창기일 뿐이에요.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각종 규제들이 본격화되겠지만 살아남은 코인 프로젝트들의 가치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와 실패를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고 실력을 다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승리하고 돈을 왕창 복사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